우리가 매일 쓰는 컴퓨터 있잖아요. 그 안에서는 진짜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은요, 전문가들만 본다는 바로 그 비밀 설계도를 살짝 엿보면서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건요, 정말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해요. 아니, 고작 켜고 끄는 것밖에 못하는 이 작은 스위치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연결하는 엄청난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 거대한 기술의 여정, 그 첫걸음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 엔지니어의 설계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미스테리,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첫 번째 장인데요. 여기서는 컴퓨터가 생각하고 또 소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바로 논리와 언어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컴퓨터가 하는 모든 생각 있잖아요.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논리 게이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스위치들인데 이게 모여서 엄청나게 복잡한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 뭐랄까, 예? 아니면 아니요. 딱 두 가지만 대답할 수 있는 작은 뇌가 수십억 개가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지능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정말 재밌어요. 왼쪽에 있는데 엔드 게이트인데요. 얘는 되게 까다로운 문지기 같아요. 모든 입력 신호가 참, 1, 이어야만 통과하고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XOR 게이트는 좀 특이해요. 얘는 다름을 좋아해요. 두 신호가 서로 달라야만 오케이, 통과! 이렇게 외치는 녀석입니다. 자, 그럼 이런 단순한 결정들이 수천, 아니 수백만 개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4비트 숫자의 뺄셈을 처리하는 회로인데요. 그냥 그리고 다르다 이런 간단한 규칙들이 모여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오케이, 하드웨어가 이렇게 똑똑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이 수많은 게이트들한테 어떻게 말을 걸죠? 우리가 원하는 일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언어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컴퓨터는 오직 0과 1로만 이루어진 기계어밖에 못 알아듣거든요. 기계한테는 이게 최고로 빠르고 좋은 언어지만 우리한텐 그냥 암호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통역사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C 언어 같은 고급 언어예요. 우리가 사람 말처럼 명령을 내리면 이 똑똑한 통역사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0과 1로 착착 바꿔주는 거죠. 자, 이제 하드웨어도 있고 그걸 움직일 언어도 생겼습니다. 그럼 이 둘을 중간에서 조율하면서 모든 걸 지휘하는 총감독이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궁극의 작업반장 운영체제입니다. 이제 이 운영체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마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최신형 컴퓨터인데 갑자기 마우스 커서만 뱅글뱅글 돌고 컴퓨터가 먹통이 되는 상황이요. 정말 답답하죠. 바로 이 현상 속에 운영체제가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이런 상황을 교착 상태, 영어로는 데드락이라고 불러요. 비유하자면 좁은 외나무 다리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는데 서로 네가 먼저 비켜 하면서 버티고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 안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서로 자기가 필요한 걸 달라고 버티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교착 상태라는 게 아무 때나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주 까다롭게도 여기 보이는 4가지 조건이 동시에 모두 만족되어야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상호배제는 하나의 자원은 한 번에 한 놈만 쓴다는 규칙이고요. 환용되기는 A는 B를 기다리고 B는 C를 기다리고 C는 다시 A를 기다리는 이런 식으로 둥글게 꼬리를 물고 기다리는 상황을 말해요. 이 4가지 조건 중에 단 하나라도 깨트리면 교착 상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개발자들이 이 조건 중 하나를 어떻게든 깨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고요. 사실 컴퓨터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속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엔지니어들이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만들려고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썼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실제 엔지니어 시험 문제예요. 수식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질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L1, L2라고 부르는 두 개의 캐시 메모리라는 걸 썼을 때 전체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냐. 바로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뭐냐고요? 계산해보면 놀라지 마세요. 무려 2.7배나 빨라집니다. 아니, 어떻게 2.7배나 빨라질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작업대 비율에 있습니다. 이 캐시 메모리라는 건요, CPU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작고 엄청나게 빠른 작업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일할 때도 매번 저 멀리 있는 창고, 주 메모리까지 가서 물건을 가져오면 느리잖아요. 자주 쓰는 연장, 데이터는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쓰면 훨씬 빠르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 작은 작업대 하나 추가했을 뿐인데 전체 시스템 속도가 2.7배나 빨라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죠. 속도를 높이는 비결이 또 있습니다. 바로 DMA라는 기술인데요. 생각해보세요. CPU가 대장인데 데이터 옮기는 자잘한 심부름까지 일일이 다 하면 너무 바쁘고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하드디스크 같은 장치에 아예 전용 배달부를 한 명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장인 CPU는 더 중요하고 복잡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고 데이터 배달은 이 전용 배달부인 DMA가 알아서 척척 처리하는 거죠. 정말 효율적이죠. 자, 지금까지는 컴퓨터 한 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시야를 확 넓혀볼게요. 이 똑똑한 컴퓨터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우리가 아는 거대한 인터넷, 이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컴퓨터들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 중에서도 가장 발전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딱 보면 감이 오시죠? 마치 왕복 2차선 고속도로처럼 데이터가 한쪽으로 가는 동시에 반대쪽에서도 데이터가 쌩쌩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비유를 들면 아주 쉬워요. 한쪽 방향으로만 정보가 가는 단방향은 라디오나 확성기 같은 거고요. 반이중 방식은 무전기 생각하시면 돼요. 오버하면서 한 사람씩 번갈아 말해야 하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본 그림, 가장 효율적인 전이중 방식이 바로 우리가 쓰는 전화기입니다. 서로 동시에 말하고 들을 수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인터넷을 쓴다는 건 사실 수많은 교통경찰들을 거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이 교통경찰이 바로 라우터입니다. 이 라우터들은 OSFF 같은 서로 간의 약속, 즉 프로토콜을 통해서 계속 대화를 나눠요. 어느 길이 제일 빨라? 저쪽 길 막혔대 하면서요.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헬로 하고 신호를 보내서 주변에 어떤 라우터들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길이 막히거나 새로 뚫리는 것처럼 특별한 변화가 있을 때만 서로 정보를 공유해요. 매번 떠들지 않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고 똑똑한 시스템인 거죠. 자, 오늘 엔지니어의 설계도를 따라서 컴퓨터 속을 한번 쭉 여행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여정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세상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천재적인 발명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논리 게이트에서 시작해서 인터넷길을 찾아주는 라우팅 프로토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벽돌처럼 한 층 한 층 쌓여서 만들어진 거대한 건축물이라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고작 예 또는 아니오만 판단하던 그 작은 스위치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 수십억, 수조 개의 연결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네트워크가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놀라운 기술의 탑을 쌓아 올린 거예요. 오늘은 그 설계도의 일부를 함께 엿봤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탑 위에 우리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쌓아 올릴 그 다음 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